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왜 처음부터 보자마자 누가 앉아계시지? 썸네일 때문에. 썸네일. 보자 다짜고짜 이렇게. 다짜고짜 막 이러고 앉아있어 다들. 썸네일이 이제 다 익숙하니까. 이게 썸네일 이게 필요한 그러면 거예요? 썸네일 필요해요. 그렇구나.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요? 네, 썸네일.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해가지고 한번 조회수도 올라가 봐야죠. 네. 자, 오늘은 그 2021학년도 수시 지원 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인데 그 댓글로 뭔가 하나 그 질문이 들어왔죠? 잠깐만요. 네. 빠뜨리신 거 있어요. 빨리 소개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진담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진행하는 민우입니다. 입시 킬러 내용입니다. 네, 국어고등부 강사 이메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뭐 빨리 가고 싶으세요? 네? 어디 빨리 약속 있어요? 아니 뭐 9시 넘어서 뭐 열린 식당도 없을 텐데 왜 이렇게 뭐 조급하세요? 빨리 가고 싶으세요? 제가 이제 그 오늘까지 리포트 낸다고 생각해가지고 정신없이 뭔가를 했는데 오늘이 아니라 다음 주래. 얼마나 억울해. 다음 주래. 나 진짜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나 일찍 오늘 일산에서 왔는데 네. 보통 차 막히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네. 분당까지. 끝과 끝이죠. 네, 근데 보통 한 1시간 10분이면 오거든요. 그냥 45분에 왔어요. 그냥 뭐 그러니까 길에 사람이 없죠. 네, 사람이 없어요. 다니는 사람이. 그래. 네. 사람들은 없으시더라고요. 네. 와, 식당에서도 사람도 뭐 9시 넘으면 없고. 공원에 사람 많아요. 그렇죠. 달리기 하는데 좀 부딪혀요. 문 연대가 없어서 요즘에 한강에 많이들 가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편의점. 공항 벤치에서 이렇게 공원 벤치에서 이렇게 술을 먹고 쓰레기는 좀 버렸으면 좋겠어. 좀 술도 안 먹으면 안 돼. 그 술은 먹는 건 그렇다 치는데 좀 쓰레기는 각자 좀 치우시고. 거기서 어제 그 10분이 그 간이로 이제 찬송가 부르시고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이랑 좀 실기승이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난 뛰고 뭐 어쨌든 각자의 방식으로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뭐 힘내셔야죠. 뭐. 어떻게 하십니까? 자, 그럼 다시 제가 소개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2021학년도 수시 지원 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인데 근데 여기 댓글 나왔어요, 그죠? 네. 댓글 한번 가을 좋아요님 댓글 한번 우리 혜림 쌤이 한번 딱 읽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애청자입니다. 21년 입시에서 고3 학생 수 감소 및 선택 과목 다양화에 따른 내신 등급 변화를 어떻게 예측하시는지요? 특히 이과 최상위권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서울대 직윤 최저 완화로 내신 등급 컷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네요. 네, 저도 이 질문 봤어요. 네. 전 댓글 달았어요. 본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그 댓글 보고 댓글 안 달았어요. 아니 너무 질문이 이런 질문 정말 이런 질문 너무 멋있고 무섭죠. 이런 질문 들어오면은 방송이 시작돼야 됩니다. 새롭게. 그래서 관련된 방송이니까 현 고등학교 3학년이요. 네, 그렇죠. 형 고3 학생들이죠. 자, 예측하시죠. 일단 오늘 그러니까 이 댓글하고는 연관성이 있죠. 21학년 수시 지원 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 꼭 필요했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작년과의 비교. 근데 마침 뭐 이렇게 또 가을 좋아요님께서 이런 댓글 달아서 같이 동시에 이제 이걸 방송을 하게 될 경우 자연스럽게 뭐 댓글 응대도 될 것 같아서 그렇죠. 한번 준비했고 일단 고3 학생 수 감소, 그죠? 감소에 대한 부분, 선택 과목 다양화에 따른 내신 등급 변화에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이런 뭐 부분인데 일단은 이제 가장 지금 입시에서는 그러니까 응시 인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면은 예를 들어서 작년 고3 인원이 50만 1,616명이었어요. 근데 올해 지금 21학년대 수능 보는 학생들 고3 학생 수가 43만 7,953명입니다. 그렇죠. 63,663명이 줄었어요. 이게 2년 만에 12만 명, 13만 명이 줄어든 거예요. 그렇죠. 자,
저희가 우리 민호님도 항상 우리 그 설명회 되게 많이 하시는데 설명회를 항상 대입 설명회를 할 때 가장 1페이지, 2페이지가 뭐냐면 제일 먼저 뜨는 건 학생 인원수예요.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인원수에 민감을 해야 되냐? 그건 평가 방식이 상대 평가니까 그런 거예요. 당연히 6만 6천 명이라는 인원이 작년에 있었던 인원들이 확 줄었어, 없어졌어요. 인원이 줄어들었어. 뭐 그만큼 우리가 평가 방식이 결국 상대 평가잖아요. 4% 인원이 주어지는, 예를 들어 100명 있으면 4명, 그죠? 그러니까 인원이 줄어들면 4% 인원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면 결과적으로 4% 인원도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 감소에 따르는 것은 당연하게 우리 아이들이 받는 내신 등급이라든지 수능 등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감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선택 과목 다양화라고 했는데 이게 2015 교과 개정에 따라서 요게 어떤 말씀이시냐면 그 전에 이제 지금 현재 고3부터가 현재 올 고3부터 2015 교육과정 대상자잖아요. 그전 선배들 같은 경우는 문과 이과가 지금도 이제 문과 이과가 나눠져 있죠. 이과 나눠져 있는데 그렇죠. 이거 헷갈리시면 되게 안 될 것 같아요. 올해까지 고3은 문과 이과가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교과 개정에 따라서 수학 예를 들면은 수원 수투가 문과이과가 같이 학교 내신을 산출한다는 거죠. 그 전에는 2학년 되면은 이과 따로 문과 따로 이렇게 그쵸. 수학 같은 경우는 따로따로 계산을 했어요. 수학 과목 내신 산출을요. 근데 올해 고3은 2015 교육 개정에서 같이 이제 내신 산출한단 말이야. 그러나 이제 확률 통계까지는 거의 다 같아요. 왜? 확률 통계까지는 문과이과 같이 시험을 봐요. 그래서 내신 산출도 같이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 대신에 이제 미적분이라든지 기하 같은 경우는 그걸 선택한 아이들끼리 내신이 나오는 부분인 거고.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에 대한 내신 등급 변화는 어떻게 예측하시나 부분인데 당연히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일단 학생 수가 감소됐기 때문에 당연히 등급은 하향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수학,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수학은 문과 성향이 있고 이과 성향이 있는 아이들이 같이 이거를 수원 수투를 보다 보면은 물론 문과 학생들 중에서 수학 잘하는 애들 많이 있죠.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과를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 수학을 뭐 중학교 때부터 막 영재고 과거 막 이렇게 준비한 애들 같은 경우 물론 떨어지고 일반고 가서 애들도 그런 애들은 수학을 잘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부분은 인원수의 어떤 부분보다 문이과에 대한 어떤 학생이 같이 이제 그 점수를 등급을 환산하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이제 조금 유불리가 작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내신 성적은 예를 들어서 올해 입시상으로 봤을 때 내신 등급만 놓고 본다면 어떤 형태냐면 그러니까 하향 조정될 거다. 즉 작년에는 학생부 교과로 2등급이 합격됐다면 올해는 2.1이나 2.2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데이터를 가지고 올해 입시에 적용시키면 안 돼요. 왜? 인구의 변화가 6만 명 이상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등급들은 조금씩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 1차적으로 드릴 수 있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뭐 이 질문에 대해서 그냥 시원하게 응대를 해드리자면 이런 거죠. 현 고3은 그 인구가 이 정도 감소했잖아요. 인구가 이 정도 감소하면은 예를 들어 드리면은 사실상 그 천안 북일이 전국 자사고적 색깔을 띠고 있는데 천안 북일고등학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의대를 간 케이스가 1.9까지는 있어요. 앞에 1자가 붙었지 2자가 간 케이스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학교 내부적인 형태에 대한 내용인데 뭐 학교를 아예 공개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올해는 가능합니다. 그렇죠. 저는 올해 정도가 된다면 2000대 초반도 천안북일에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의대 간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2점대 초반 애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았죠. 2점대 초반을 천안북일에서 2점대 초반을 받으면 전교 한 7등, 8등해야 되거든요. 아니 네가 공부를 못한 게 아니야. 정말 열심히 살았어 네 인생이. 근데 학교에서는 못 간다. 학교에서 못 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까지 그 정도로 못 갔다예요. 근데 올해는 간다. 내 이렇게 얘기한 거. 올해 가. 염려하지 마. 올해 가. 이 정도 줄어든 거는 되게 많이 줄어든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작년 때시 이 정도 인원이 줄었는데 당연히 등급도 내려갑니다. 내려가죠. 자, 내년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내년은 여기에 약대가 신설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내려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년도 또 마찬가지로 2점대 중반. 제가 항상 설명할 때 교육 특구 지역 어느 정도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역량 있는 지역의 고등학교에서는 내신 2.5 안쪽에 들어가면 의학계 한번 도전해볼 만하다. 이렇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상 물리적으로 양쪽으로 우리가 통계적 계산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결과치예요.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조금 수시 지원을 할 때 세게 치시라. 그래도 된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된다. 라는 거고 여기서 최상위의 범위가 이제 그 정도라고 좀 이해하고요. 뭐 극상위권이라는 단어를 또 우리가 또 쓰는데 그건 이제 뭐 그렇죠. 서울대 의대 갈 거냐 아니면 뭐 카대 의대 갈 거냐인데 예. 그 정도까지는 너무 좀 심하고요. 여기 어머님께서 이제 마지막 편에 서울대 직윤 최저 완화가 됐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요. 네네네. 세계 영역 각 2등급이었는데 지금 세계 영역 각 3등급으로 완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혹시 등급 컷이 올라갈 수 있냐 이 부분인데 그거는 제 예상에는 그 예상에는 등급 컷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분의 걱정은 뭐냐면은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하는 지균 학생들 같은 경우 내신 1.0인 학생들이 있으니 지방에 1.0인 학생들 때문에 우리 애가 1.3이면 지균에서 불리하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서울대 지균의 특성상 불가능하다. 그렇게 그건 고민하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서울대 지균의 경우에 있어서 1.0과 1.1, 1.2, 1.3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서울대학교 지균에서의 내신이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거의 없는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우리 학교 1등인데 그러니까 서울대가 지균을 따질 때 오히려 해당 전공 분야의 교과 내신을 보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리학과를 가려는 애가 갑자기 물리가 2등급이야. 지균을 받긴 받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좀 무리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사실상 전체 총 평점에 대한 내용들은 당연히 내신 등급 컷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1.3이어서 합격할 학생이 이것 때문에 불합격할 일은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는 제 경험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뭐 민우님이라고 거의 같은 얘기인데요. 최저가 완화됐다고 즉 지방에 그런 애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있어요. 그냥 1.0 계속 3년 연속.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아이들이에요. 그때 사실 저는 그 학교로 가서 개혼자야 개혼자. 저는 그 학교로 가서요. 학교에서 그 컨설팅을 했었거든요. 충청도 그 바닷가 옆에 있는 고등학교였어요. 근데 깜짝 놀란 건 얘가 육모 구모가 5등급 아니에요? 막 이래. 정말 내가 그걸 보고 그러니까 그런 애는 333도 지원 못해요. 그러니까 2나 333은 큰 차이 없고 그렇다고 뭐 등급 컷이 올라가고 그렇게 큰 막 변화는 없을 거예요. 결국 어떤 변화가 있냐면 등급 컷의 변화보다는 예를 들어서 서울대 지규는 그러니까 즉 정시로 2월되는 인원이 많거든요. 즉 정시로 2월되는 인원은 건 뭐냐면 수시에 다 못 채워놨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또 신기한 게 문과는 2월되는 애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과만 유독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153명이 정시로 2월됐다. 그러면 못 채워놨다는 거잖아요. 결국 못 채워놓은 게 수능 최저 때문에 못 채우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경쟁률이 한 학교에 2명씩밖에 안 가는 거 못 가니까 그만큼 경쟁률 자체가 1대 몇 뭐 1.5대 1 뭐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경쟁률이요. 높아봐야 뭐 2.5대 1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수능 체제를 못 맞출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문과에서는 수시에서 못 보는 정시 이월된 인원이 한 16명밖에 안 나와서 작년에. 근데 자연계에서만 유독 153명이 나왔다는 건 뭐냐면 내신과 수능 컷보다는 이과 자연계 직윤의 공대 쪽 계열 넣었던 아이들이 다른 대학에는 의치한 쪽으로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복 합격이 돼서 빠져나가는 애들이 많이 생기니까 계속 충원해서 넣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다 못 채우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변화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예측해서 볼 수 있는 게 이게 계속 이제 제가 연관성 있는 부분을 쭉 해줬어요. 학교장 추천 전형의 확대라는 부분, 이 부분도 이제 좀 민감하게 좀 보셔야 될 부분. 그 전에 그 내신 등급이 받기가 어렵듯이 수능 등급도 살짝 어려워질 그렇죠. 수 있다는 거. 그거. 수능 최저 얘기해 주. 그러니까 이게 껌처럼 쉽게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신 등급이 낮아지는 것처럼 수능 등급 따기도 어려워져요. 맞아. 네, 그거. 같은 그러니까 점수로 등급이 내려가게 얻는 게 있으면 잃어버리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내신은 그렇죠. 내신은 조금 이제 하는데 이 수능으로 가면 수능을 또 못 맞춰. 수능체를 못 맞춰. 수능이 떨어지다 보면 수능체를 못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최상위권 학생은 반드시 구모를 보시고 전략을 짜야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요. 대학들이 수능 최저를 좀 조정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서울대밖에 그걸 안 받아들였어요. 나머지 대학은 수능 최저를 바꾼다고 신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인정이 안 된 거예요. 서울대만 인정을 했고 신기하게 나머지 대학들은 그 수능 최저를 좀 조정해달라 신청했는데 이유가 이제 뭐 애들이 혼란스러워 있다. 막 그동안 준비해 뭐 유불리가 떠들다 막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그런 그 조정에서 신청이 안 된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 정도 그 6만 정도면은 사실상 이제 등급이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쉽지 않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수능 최저를 받기 위해서 뭐 저희가 구모 이후에 이제 특별 방송도 하겠지만은 그렇죠. 사과탐. 그렇죠. 사과탐 집중하실 시기가 왔다. 국어 사과탐 되는 과목 밀어라. 왜냐하면 수능 최저가 생각보다 어렵다. 등급 따기 어렵다. 왜냐하면 인원이 감소한 만큼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신에서 등급 컷이 내려가는 것처럼 낮은 등급도 지원이 가능한 것처럼 수능 최저를 막상 했는데 생각외로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할 경우도 있다. 어렵다. 맞아요. 그런 것들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6만 3천 명 정도면요. 작년 재작년이거든요. 이게 현장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학원을 같은 사교육에 있는 사람들도 이 변화를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쵸. 생각 외로 2년 만에 13만 명은요. 2년 만에 13만 명은 이게 줄어든 거잖아요. 이게 기존의 데이터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사실상 예를 들어서 이제 막 그 배치 프로그램 저는 배치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인원이 감소하는데 인공지능이 들어와야 돼요. 이 정도 수준에서. 근데 본인들이 인공지능을 도입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자본과 투자 대비 인공지능 그 영역으로 놓고 봤을 때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요. 안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 돈을 투자할 수가 없어요. 수천억 원, 수백억 원 정도를 투자해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믿지 마시고요. 그냥 직관적인 느낌을 믿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 몇 년 전 데이터를 믿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보통 배치표에서 나오거나 카페에서 이야기되어지는 데이터가 작년 데이터도 아니에요. 사실상. 재작년 데이터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재작년 데이터랑 아주 최신의 경우에 있어서는 작년 데이터를 얘기하는데 재작년 데이터를 놓고 보면 57만 명이에요. 올해 43만 명이면 재작년 데이터에 비해서 올해가 거의 12만 명, 13만 명이 줄어들었고요. 작년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작년 데이터가 50만 1000명이에요. 올해 43만이거든요. 그럼 올해 데이터가 작년 데이터에 비해서 6만 3천이 적어들게 되면은 이게 데이터값 자체가 신뢰성에 있어서 상당 부분 수많은 변수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렇게 일단 받아들이시고 낮아진다. 그러니까 조금은 깡을 부리셔도 된다. 다만 수능 최저 맞추기도 쉽지 않다. 그러니까 껌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몇 년 전에 맞췄죠. 구모 이후 맞췄지. 구모 이후 올릴 수 있어. 유명했잖아요. 지구과학 해가지고 올리고 올렸죠. 올려서 인생 역전을 시켰죠 우리가. 그런데 올해는 그리 되기는 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모 성적으로 한번 정확히 판단하시는 게 좋다. 근데 이제 내신하고 연관된 두 번째는 이제 그 학교장 추천이거든요. 네네네. 학교장 추천들이 이제 좀 많이 좀 확대가 돼 있는 상태예요. 이게 사실 올해보다 이제 내년이 22학년이 더 이제 본격화되는 거죠. 근데 올해는 전초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이제 지금 보면은 서울대, 연대, 고려대 딱 보세요. 서울대, 연대, 고려대, 서울대 직윤으로 2명 추천되죠. 네. 연세대는 면접형이 각 학교 3%까지 추천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고려대는 학교장 추천으로 4%까지 추천되죠. 자, 거기에 특징이 뭐냐면 연대, 고대, 서울대, 연대, 고대는 전부 추천 전형을 의대를 다 뽑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서울대가 37, 연세대가 28, 고려대가 34명을 뽑는단 말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는 연세대 면접 전형에 1.03의 학생이 합격을 했는데 얘가 수능 성적이 올 3등급이었어요. 작년에 이렇게 나온 그런 케이스 있는데, 자, 이 얘기를 왜 해? 이걸 왜 학교장 추천을 왜 하냐면 중앙대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세대가 수능 최저가 없고요. 그다음에 중앙대가 학교장 추천 수능 최저가 없고, 이화여대 수능 최저가 없고, 경희대학교 고교연계 수능 최저 없고, 동국대 학교장 추천 수능 최저가 없어요. 자, 이제는 이렇게 추천 전형이 생긴다는 건 뭐냐면, 내가 내신으로만요. 그럼 서울대가 2명이잖아요. 연세대가 300명 기준에서 3%면 9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11명. 그 다음에 고려대가 300명 기준이면 12명인 거고, 이것만 해도 23명이잖아. 그러면은 이게 왜냐면 추천이 중복 지원이 안 돼요. 추천은 한 학교에 한 명씩밖에 추천을 못 받는 거야. 예를 들어서 서울대 받는 애가 연세대 면접 추천 못 받아요. 한 개씩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전교 25등 안에만 들어가면 중앙대 가는 거예요. 수능하고 무관하게.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무조건 학교 내신이다. 학교 내신이다. 내가 어느 학교에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학교에서 내가 몇 등 하느냐가 중요하다. 뭐 계속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거 딱지 앉아도 돼요. 자, 이 중앙대, 이화여대, 경희대, 동국대가 올해는 이렇게 수능 체제가 없지만 내년에는요 수능 체제 다 생겨요. 내년부터는 학교장 추천으로 바뀌면서 지역 선발 균형으로 해갖고 학교장 추천인데 다 수능 체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이 추천 전형에서 체제 없는 데가 딱 2개밖에 없어요. 연세대하고 동국대 2개 빼놓고 나머지 전부 16개 대학 모두 인하대까지 다 수능 체제가 다 존재합니다. 수능 체제가 생기면 또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냐면 의학계를 뽑겠죠. 그렇죠. 이게 오히려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잘 된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의학계를 뽑기 때문에 전교 석차대로 쭉 학생들이 의대를 이렇게 추천받아가지고 한번 경쟁에 나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거예요. 참 작년 데이터 중에 되게 재밌는 경우가 하나 있는데 고려대학교거든요. 네.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으로 의예과 학교장 추천인데 올해는 지금 33명 되게 많이 뽑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는 16명밖에 안 뽑았어요. 네. 학교장 추천으로요. 의예과를요. 그런데 50명 지원했단 말이에요. 50명 지원했는데 경쟁률이 3.13대 1인가 나왔을 거예요. 16명 모집에 50명 지원했으니까. 근데 여기 수능 최저가 4개 영역 합 5예요. 아, 셌어. 그거 맞추면 가는 거야. 근데 이 50명 중에요. 4개 영역 합 6을 맞춘 아이가 15.6명밖에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16명도 안 됐다는 거예요. 최저 맞췄으면 다 합격. 합격이었다는 거야. 합격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추천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라면 저는 무조건 적극적으로 추천받는 건 좋다. 받아서 이제도는 정말 그 기회균등 전형의 취지답게 깔끔하잖아요.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비교과보다 뭐 이런 거보다 구질구질하게 그런 거보다 정말 내신 열심히 공부해갖고 딱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거는 제가 사실 그 리포트를 하나 쓴 게 있는데 이 입시 제도가 강남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진짜 제가 리포트를 썼는데 11월 교육부 발표가 강남 집값에, 강남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제가 쓴 게 있는데 이 제도가 강남 집값에 부정적이다. 이렇게 부정적이죠. 그렇죠. 대단히 부정적이다. 이렇게 썼죠. 그래서 강남 집값이 장기적으로 이런 제도가 계속 늘어나게 될 경우 치명적 불리하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이 논문 누가 읽으면 내가 썼어요. 그래서 내가 이 논문 누가 읽으면 그래? 야 이거 확대해. 강남 집값을 잡을 수 있어. 이거 아니 근데 찾아보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궁금하다고 보여달라고. 제가 뭐 무슨 논문이 아니에요. 공식 발표한 논문이 아니라 분명히 리포트인데 그래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제가 보고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이거 데이터 해가지고 내서 썼어요. 탐구 리포트. 당연히 싫어하죠 강남 쪽에는. 이거 되면 그러니까 강남 부동산은 부정적이다. 이렇게 되면 탈강남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진다. 이게 일반화되면 탈강남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지는데 수능이 강조되는 정시 인원이 강조되면서 비슷해졌다 이렇게 썼죠. 그래서 특별하게 그 플러스 마이너스를 했을 때 뭐 제로 정도밖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꿈의 전형입니다. 그렇죠? 이거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잡으려면은 어느 고등학교에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학교에서 몇 등 가느냐가 중요하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앞으로는 계속 더 그게 더 많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인데 올해는 근데 이게 사실 큰 변수는 그렇죠.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수능 체제가 없기 때문에 큰 변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좀 이따 뒤로 갈수록 지금 세 번째 거도 근데 왜냐하면 이과 쪽에서는 이렇게 최상위권 아이들이 이렇게 분산이 되는 요소가 많죠. 요소들이 생긴다는 거죠. 지금 세 번째 주제가 뭐냐면 또 하나 또 새로 생기는 게 자연계 쪽에 최첨단 분야 계약학과 신설 반도체 시스템 있잖아요. 70명, 30명이죠.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딱 알고 성균관대 반도체 시스템. 여기 들어가면 그냥 삼성이 보장된다. 그렇죠. 그냥 전액 장학금. 한 명 안 갔어요. 삼성. 네, 그 졸업한 학생 중에 한 명이 안 갔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 애가 있었다고? 찾아야죠. 전호지 이상한 성격이 있어서. 그럼 등록금 내야 되나? 걔는 더 좋은 데 간 거지. 걔는 미국 간 거지. 저도 미국 갔나? 선배 한 분이 학교 선배 한 분이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를 갔었는데 굉장히 외모가 출중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우 쪽으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기웃기웃하다가 결국 그냥 삼성 가시더라고요. 두 번째 선택지가 삼성이 되는 과예요. 이런 과가. 그렇게나 잘생겼어요.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연세대가 시스템 반도체 공학, 그다음에 고려대가 반도체 공학이 SK 하이닉스, 30명, 70명. 그다음에 경북대 모바일 공학이 삼성전자. 이게 이제 또 이것도 이제 분산이 이렇게 되는. 이게 계약학과의 특징이 뭐냐면요. 정원의 모집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존 정원이 사라지지 않아요. 예, 맞아요. 이게 정원에 그냥 플러스야. 즉 자연계 최상위 학생들에게 한 150명 정도 그냥 더 늘어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요게 요 의미가 뭐냐면 정원외라는 거예요. 정원외가 주는 의미가 뭐냐면 기존에 내가 가려고 했었던 의대, 약대, 뭐 핵심 다 그대로 존재해. 또 뽑는 거야.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요것도 역시 최상위 경쟁에 있어서는 상당한 숨통이 돼요. 그렇죠. 150명 정도가 뒤로 빠져도 돼요. 참 이렇게 이공계 쪽, 이과 쪽은 이렇게 분야가 굉장히 이렇게 선택지가 넓어지는데 우리 문과 쪽 학생들은 조만간 이루어집니다. 세상은 뭐가 좀 BTS가 바꾸는 거예요. BTS가 유튜브? BTS가 이공계는 아니잖아. BTS가 이공계는 아니죠. 예체는 황시혁 대표 미학과잖아요. 이공계 아니에요. 몇 조 지금 4조 5천억? 4조 5천억? 와우. 그렇잖아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고. 결국 우리나라가 사실은 주류 문화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황시혁 이공계 아니야? 서울대 미학과입니다. 미학과. 이공계 아니야. 세상은 다양한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자, 또 일어날 수 있는 변수. 결국 이거 얘기 꼭 해야 되겠죠? 코로나죠. 코로나로 인한 각 대학들의 요강 변경인데 아까 제가 제일 처음 만든 서울대 지금 수능 체제가 완화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이과 쪽이나 이제 문과 쪽하고 연결됐던 부분이 뭐냐면 연세대 논술 저번 지난주 우리 주제였죠. 그렇죠. 요거 포인트. 그렇죠. 수능 후. 수능 전에 했던 게 연세대 논술이 수능 후로. 방금 전에도 또 상담 아까 컨설팅 했는 그 학생은 차라리 연세대가 수능 전에 있었던 걸 더 선호했었어. 그렇죠. 근데 이제 후로 오니까 경쟁률이 높아질 거라는 걸 이제 예상하기가 조금 싫었었는데 이렇게 이제 이게 지금 왜 연세대 논술이 보냐면 아까 제가 계속 이과 쪽으로 얘기했는데 이과는 의예과도 있고 아까 계약학과도 있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연세대가 논술이 앞에 있냐 뒤에 있냐 수능 앞에 있냐 뒤에 있냐에 따라서 이 경쟁률이 또 이제 확 또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장 추천으로요. 연세대 면접형 쓴 아이는요. 서울대 일반 무조건 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이제 이게 쓸 선택지들이 이과 드는 게 많아지는 거. 또 거기다 이제 연세대 논술까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또 변화들이 이게 코로나 전에는 연세대 논술을 일정이 우리가 알기로는 수능 전에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바뀌어가고 수능 후로 와갖고 다시 또 수시 6장 카드에 또 이 조합을 한 데 있어서 또 그런 문제들이 좀 생길 수 있다는 거고. 5번, 6번 빨리 얘기하시죠. 예. 5번. 이거는 뭐 학종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네, 학종. 올해부터 이제 학생부 블라인드 평가가 시작되는데 평가 처리되는 부분이 항목은 이제 뭐 인적, 학적, 그다음에 수상은 이제 수여 기간, 봉사가 있는데 봉사도 주관 기간하고 장소. 요거는 이제 블라인드 처리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외에는 다 나오지만 그래도 또 면밀히 검토해서 학교명을 또 다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 이렇게 되면은 결국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비교과 영향이 또 3학년 1학기가 또 거의 또 반영이 안 되잖아요. 비교과가. 그죠? 그러면 결국 남는 건 내신밖에 안 남는 거 아닌가요? 이게 그 내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교과 세트. 예, 학종은 교과 세트였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오해가 있어요. 학종은 비교과. 그다음에 교과 전형은 내신. 이게 굉장히 잘못된 등식이에요. 학종도 교과 세특이었어요. 그러니까 학종이라고 하는 요소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를 기본으로 하는데 서류 전체를 보는데 교과에서 뭘 본다? 세특을 본다예요. 그리고 교과 전형은 세특도 안 보고 점수만 보는 거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에서 세특을 보는 거예요. 이 세특이 거의 70%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비교과에서 자동봉진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요소와 독서, 다양한 형태의 항목에 대한 조합, 여기에 자기소개서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버무러지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었는데 원래 그래서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한 개의 세특을, 한 개의 교과 세특을 100개의 비교과가 이길 수 없다. 아무리 100개의 비교과를 잘 만들어봤자 하나의 교과 세특을 못 이긴다고 얘기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더 심화될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비교과가 없으니까.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 아이가 비교과가 거의 한 게 없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넣기가 좀 애매하다라고 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경우에 있어서는 용기를 내시라. 어차피 없다. 올해는 다 없다. 그리고 원래 비교과보다는 교과 세특이 중요했기 때문에 교과 세특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 가능성의 여지가 많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종과 교과, 논술 전형에 대한 어떠한 조합을 다시 한번 잘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면접에 대한 부분이에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면접이죠. 네, 면접인데 원래 대면 면접인데 지금 비대면으로 지금 다 진행되는데 비대면이 뭐냐면 첫 번째 고려대학교가 제일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고려대는 이제 첫 번째 방식은 뭐냐면 주제를 먼저 주고요. 미리 그 주제를 보고 학생이 집에서 찍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에 업로드 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그죠? 그거 왜 하죠?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는 이건 어떨까요? 학교까지는 와, 대학교까지 면접 보러까지는 와. 그래서 주어진 공간에 들어가서 주제를 주고 그걸 또 이제 면접관 아무도 없는 데서 카메라 또 앞에서 찍어야 돼. 이것도 뭐 왜 이러지? 교수님들이 좀 힘드니까. 이건 의미 있어요. 그래도 이건 평가하겠다는 뜻이고요. 그래도 평가하겠다. 세 번째가 제일 깔끔할 것 같은데. 세 번째는 이제 지금 줌으로 하고 있는. 그렇죠. 줌으로 하고 있는 실시간 화상 면접. 실시간 비대면 면접. 이건 면접이죠, 그냥. 이건 면접이지. 근데 고려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두 번째가 끝이에요. 세 번째는 없어요. 고려대 같은 경우는요. 고려대는 첫 번째, 두 번째가 다예요. 그러면 고려대 같은 경우는 면접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집에서 천천히 좀 보시겠죠. 의미가 없는 거고 미래의 유튜브 스타를 지금 발굴하기 위해서 결국 고려대는 왜 그만큼 다지냐면 수능 최저가 되게 세거든요. 문과 4개 영역 합칠, 이과 4개 영역 합8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거 되게 힘들어요. 작년보다 더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탐구가 그렇죠. 합평균이 돼요. 이게
그 대학들이 착각을 한 게 인구 감소를 대학들도 예상하지 못한 거야. 그래서 수능 최저 기준을 작년이랑 비슷하게 했는데 코로나 사태 터지면서 자기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니까 이게 안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내년 내후년이 계속 인구 감소 시대가 만들어지면은 좀 대학들도 반영할 거예요. 생각보다 이게 만들기가 어렵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가을 좋아요님, 저희가 이렇게 또 특별판을 한번 그 댓글에 대한 특별판을 한번 저희가 또 오늘 방송. 가을 좋아요님 덕분이에요. 오늘 방송은. 그러니까. 가을 좋아요님에게 박수 한번 쳐드려요. 예, 고맙습니다. 이런 댓글 감사합니다. 이게 댓글 때문에 저희가 항상 또 댓글도 준비했어요. 계속 좀 많이 좀 올려주십시오. 그 수요 독서 시간에 저희가 저자 댓글 저기 받았잖아요. 초대했었잖아요. 저번 주에도 얘기했었고. 또 한 번 얘기해야지. 또 한 번 얘기해야지. 땡큐 막 이러시는데. 점점 이제 9월 16일 그 평가원 모의고사 네. 있고 그다음에 이제 23일부터 수시 23일부터 수시 시작되죠. 원서 접수가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 이메림 선생님, 애들 국어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길게 말고 짧게라도. 그렇죠. 오셨으니까 또 한마디 하시고 가셔야죠. 아니 계속 하셨어요? 네. 지금 또 구모가 9월 모평이 얼마 남지도 않았고, 9월 16일. 네, 그리고 또 수능도 가까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국어 점수가 안 나와서 걱정 많은 친구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 내가 혹시라도 놓쳤던 문법 개념이 없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시간이고요. 단 한 문제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부분이 문법 공부니까. 그리고 또 지금까지 공부해 왔었던 문학 작품들 한 번씩 훑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해 왔던 것들만 훑어보셔도 비슷한 연기 작품들이 나왔을 때 도움이 많이 될 테니까요. 네, 모쪼록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번 6월 모의평가는 전부 다 유튜브로 찍어서 올리셨던데. 문항별로 많이 한 지금 절반 정도 조회수 찍어서 많이들 올리셨던데. 보세요. 예, 그래서 항상 이렇게 착한 일 하다 보면은 좋은 일로 보답이 될 거예요. 네. 모르세요, 이제 우리 관심이 올리면. 없어, 관심이 없어. 자기가 찍은 관심이 없어. 아니 저 근데- 그거 있어요. 그래요? 근데 제가 썸네일들이 다 굉장히 열정적인 순간들이 다 썸네일로 컷마다 들어가서 제 친구들이 보고 그래요? 뭐 이렇게 열심히 한다. 엄청 썸네일들이 다 굉장하다. 누르고 싶게 만든다. 그래요? 그래. 그래서 저 조금 우리 영상 편집해주는 그 네. 프로라니까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가을 좋아요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댓글 나왔고요. 저희가 이렇게 특별하게 어떤 방송을 진행할 만한 어떤 내용들이 있거나 혹은 댓글로 제안해주신 그런 부분들은 뭐 팟캐스트나 혹은 유튜브나 공이 댓글을 주신 모든 내용들은 이런 식으로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드시지만 참고 이겨내면 늘 좋은 세상이 곧 올 겁니다. 모두 힘내십시오. 마치겠습니다. 화이팅!